신사임당이 이제 5만 원권으로 등장했을 때 사실 이렇게까지 막 사람들이 뭐 이렇게 시끄럽게 얘기할 거라는 생각을 못했죠, 처음에는. 그렇죠. 근데 이제 나왔을 때 어느 정도 논란이 됐을 때는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많이 당황을 했었죠. 왜냐하면 신사임당을 선정하는 기준은 어떻게 보면은 여성에 대한 차별이나 어떤 한계를 굉장히 극복한 여류 예술가로서의 굉장히 호평이 크고 그런 측면에서 예술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위대한 인물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학문에서 결정을 한 거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는 많이 당황했던 거죠. 그렇죠. 자, 이제 우리나라 화폐에 대해서 지금 이제 얘기를 나눠봤고요. 이제 해외 사례를 한번 볼까요? 아까부터 다 똑같은 생각을 하고 계속 손에 잡고 있었는데 왜 다 보고 있었어요? 아니, 해외 사례를 내 얘기해. 테이블 앞에 있었던 거 왔다 갔다 하는 걸 계속 내가 주시하고 있는데 아니, 해외 사례를 얘기하려고 했던 거죠. 자꾸만 이거 이제 국내 사례는 여기서 마치자. 거의 그런 의미였죠. 접지 말래니까 왜 자꾸 접어? 접지 마세요. 알겠어요. 그 해외에서 화폐를 만들 때도 뭐 이렇게 시끄러웠던 적이 있겠죠? 매번 있었어요. 사실 그 미국에서 여성 참정권을 보장하는 거를 이제 100주년을 기념을 해서 2030년에 20달러 지폐를 이제 디자인을 바꾸게 되는데 그때 노예 출신이었던 흑인 인권 운동가 해리엇 터브먼을 선정을 했어요. 그런데 원래는 10달러로 이제 선정을 한 거예요. 10달러의 인물을 바꾸겠다 그랬는데 여성 인권 쪽에서 이제 이야기가 나온 거죠. 10달러보다 20달러 많이 쓰지 않냐. 그다음 20달러로 해라. 그래가지고 원래 10달러 선정을 했다가 20달러 또 바꾸게 되는 그런 계기들이 어느 나라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화폐에 얼마짜리에 이제 누가 들어갈 걸 정할 때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기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고액권이 훨씬 더 이제 가치가 있으니까 위대한 인물일수록 고액권에 들어갈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반대라는 거예요. 왜냐면 일반적으로 시민들이 가장 많이 쓰는 화폐. 그래서 누구나 소유할 수 있는 화폐에 가장 중요한 인물들을 넣는 것이 있다. 1차적으로 이제 화폐를 만들 때 그 기본적인 상식이라고 하는데 일본도 사실 논란이 됐던 적이 있습니다. 그 1000엔짜리 우리나라만 이야기하면 이제 만 원 정도 되는데 그 이토 히로부미가 이제 그 도안으로 모델로 이제 썼다가 우리나라를 비롯한 이제 그 당시에 일제 강점기에 희생됐던 많은 국가들에 의해서 이제 그 항의를 외교적 항의를 받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은 고집센 일본도 견뎌내지 못하고 소설가였던 나스메 소세키로 이 모델을 이제 교체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소설가로. 네, 나스메 소세키는 일본에서 글자 그대로 국민적 소설가거든요. 정말 국민 소설가라서 지금도 읽히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이미 전집이 여러 차례 번역됐었고 그래서 충분히 나올 만하죠. 네. 이렇게 소설가가 집회에 나오는 경우도 있네요. 자주 있죠. 아까 뭐 말씀하셨듯이. 네, 독일에도 있었어요. 예. 그림 형제 우리 알고 있는 그런 동화책들 다. 인물을 이렇게 그릴 때 어떤 사람은 이렇게 강동원이나 원빈처럼 잘생긴 사람을 그리는 게 쉽다라고 하는 분도 있고 어떤 사람은 좀 개성 있게 생긴 얼굴이 그리기가 쉽다라고 얘기하는 분이 있거든요. 어느 쪽이 더 쉽습니까? 솔직히 인물은 솔직히 눈, 코, 입이 뚜렷한 사람이 쉽죠. 아무래도 그리기는 쉽죠. 근데 이제 저희는 서양인이 아니라 동양인이기 때문에 동양의 얼굴에 맞는 인물을 그려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부분 영정 사진이 정면을 향해 있고 그래서 정면이 그리기가 제일 어려운 부분인 거죠. 측면인 경우도 있네, 해외에는? 해외에는 외국인은 많더라고 외국인은. 재미있는 사례가 있는데요. 터키 집회 거기 보면은 액수에 따라서 그 인물 표정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먼저 측면에 있다가 점점 액수가 커지면서 이렇게 쳐다보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너무 웃겨가지고 이제 사람들 무슨 얘기하냐면 돈 없으면 아타투르크도 쳐다보지 않는다는 말이 있어요. 기발하네요. 네, 잘 만들었어요. 원래 사람이 다 약간 양쪽이 다르잖아요. 근데 집회에 나와 있는 인물들은 양쪽이 거의 똑같게 그려진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거를 한 번은 진짜 한번 확대해서 붙여봐야지. 이쪽을 스캔을 한 다음에 이쪽을 반전시켜서 붙이면 똑같이 이제 궁금해서 스캔을 해봤는데 우리나라 집회 어떤 공사가 힘이 있구나라고 느꼈던 게 제 거로는 고해상도로 스캔을 하니까 집회라고 에러가 나오고 안 되는 거예요, 스캔 자체가. 복사할까 봐. 네네, 복사할까 봐. 그런 스캔 자체가 안 된다. 진짜 얼굴 배칭 때문에 하신 거 맞아요? 그럼 얼굴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얘기해야 되겠다. 근데 제가 궁금한 게 그 집회에서 그 얼굴을 그 선호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얼굴이라는 디자인이 가장 안정적이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게 사실인가요? 네, 가장 안정적이고 가장 위조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얼굴을 사용하고요. 얼굴 외에 다른 소재를 많이 사용하기도 하죠. 남아프리카 공화 같은 경우는 그 나라의 동식물. 대부분 은행권에서 인물을 사용하는 그 경우는 위조를 방지하기 위해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요. 그 수치가 거의 83.2% 정도의 수치가 있는 거죠. 그 신사임당 말고 또 다른 후보는 어떤 분이 있었나요? 신사임당 외에 이제 장영실이나 그다음에 유관순이나 김구 이렇게 정도 있었죠. 사실은 그 많은 분들이 이제 김구 선생님을 넣어야 된다라고 했던 이유가 고액권이 조금 부정적인 면에서 이렇게 막 쓰이잖아요. 예. 그럴 때 이제 웃자고 하는 소리지만 5만 원까지서 김구 선생님이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그걸로 못된 짓을 하겠냐, 양심의 꺼리낌이 좀 있지 않겠냐, 뭐 뒤집어서 사용하면 돼요. 꼭 저런 창의적으로 나쁜 짓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근데 이덕실 고수는 이제 과학 고수니까. 네네. 그 진짜 약간 과학 분야에 좀 저명한 인물, 네. 업적을 쌓은 인물이 이렇게 또 후보로 오르면 좋겠다 생각도 했겠네요. 그래서 그때 좀 장영실이 많이 이제 거론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마찬가지로 정치적 올바름을 볼 때 외국을 봐라. 특히나 이제 뭐 개발도상국 쪽일수록 좀 독재자 위주로 가는 거고 선진국으로 될수록 과학자를 좀 많이 쓰지 않냐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었는데 좀 지금 생각하는 거는 사실 10,000원권에 들어가는 세종대왕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군주였다라고 보기에는 한편으로는 또 과학자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10,000원짜리 이제 앞면에는 1월 오봉도가 있고 용벼천과 이장이 있는데 뒷면을 보면 그건 과학적인 어떤 도구들이 나와요. 저기 나와 있는 게 혼천이가 있고 또 이제 천상열차 분야 지도가 뒤에 이제 그림이 있고요. 근데 특이한 게 저도 이번에 확인을 한 건데 저 10,000원짜리 글자 옆에 있는 거 있잖아요. 숫자 옆에 있는 걸 보면은 보현산 천문대에 있는 천체망원경이 그려져 있어요. 진짜? 네. 그러니까 이제 세종대왕이랑 어떤 상관이 있을까라고 생각하는데 뒤에 나와 있는 거는 우주에 대한 당시의 사람들의 어떤 관심 그리고 어떤 과학기술적인 어떤 재료들이 나와 있는 거, 그러니까 물건들이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와 더불어서 어떤 천체망원경을 넣은 것조차도 세종대왕이 어쩌면 하늘에 대한 어떤 뜻이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서 충분히 과학자의 대표로서도 세종대왕이 저는 좀 반대예요. 그래요. 예, 왜냐면 그런데도 결국 왕이기 때문에 는 것 같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시대의 어떤 시각을 봤을 때 저는 사실 이제 집회라는 게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꿈과 희망이잖아요. 돈이라는 것이 그것을 통해서 삶을 영위하고 또 이상을 추구할 수도 있는 가장 기초적인 어떤 말하자면 이제 요인일 수 있으니까. 근데 사실 세종대왕이 딱 거기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린 시절에 존경하는 인물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내가 그 사람이 될 수는 없는 인물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거기서 어떤 서민 출신이라든지 그 귀족들이 아니었던 사람들이 위대한 업적을 이뤄내서 뭐 존경받을 만한 인물들의 그 영정들이 들어가 있을 때 오히려 집회로서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뭐 혹시 떠오르는 사람 중에 누구? 지금 앞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전 장영실 같은 경우도 사실은 좀 그렇죠. 물론 이제 세종대왕의 지시 하에 만들긴 했습니다만 그것이 이제 어느 관점에서 보냐의 문제거든요. 실제로 만든 사람이냐 아니면 지시한 사람이냐. 뭐 이런 쪽으로 가게 되는 건데 그런 면에서 좀 씁쓸한 면이 좀 없지 않아 있다라는 거예요. 그 우리나라 화폐에 여성이 이렇게 들어간 건 처음이죠? 신사임당이 인물로서는 처음인데 실제로 이제 은행권에 여성이 들어간 거는 1962년 5월에 그 백환권 모델을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있었어요? 네. 얼마요? 백환? 백환권. 환? 예, 아. 백환권. 그때는 단위가 환이었습니다. 지금은 원이지만 색동 차림의 옷에 아들과 그 어머니가 같이 그 모델로서 사용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어떻게 보면 저축을 장려하는 차원에서 들어가게 되는데 이 은행권이 6월에 어떤 시행된 화폐 개혁으로 인해서 24일 만에 단명이 된 은행권이 나왔죠. 이거 소장하고 있으면 어마어마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아니 이거는 우리는 기억이 안 나는데 1962년이면은 기억은커녕 알지도 못했어요. 탁고수님은 기억하시겠죠? 저는 탁구주님 쓰셨겠다 이거. 제가 그렇게 오래 살지 제가 기억하는 거는 60한 3년, 4년 경우에 네.
500환인가? 500원인가 있었는데 그게 남대문인가가 도안이 돼 있었어요. 그 인물 아니고 남대문이 있었는데 제 기억으로는 그게 그 당시에 고액권이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500원짜리. 네, 그래서 제가 그거를 받으면은 굉장히 기뻐했죠. 그 설날. 사실 저희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500원짜리 지폐가 있었어요. 네. 있었어요. 500원짜리 지폐가 통용이 됐죠. 그러다가 조그만 거. 그렇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500원짜리 동전이 나온다고 했을 때 난리가 났었죠. 그 날라다니는 새 그거잖아요. 새는 500원짜리. 새는 다 날아다니죠. 안 나는 새도 있죠. 있죠. 잠깐은 날도 다. 그래 잘났다. 예, 펭귄이나 뭐 있잖아. 닭. 그러니까 닭도 많아요. 사실 이제 잘났어요. 아니 근데 이 지폐 크기가 다른 이유는 뭐예요? 우리나라 은행권도 그 가로 확대형이죠. 이렇게 세로는 똑같고 가로가 6mm씩 커지는 그런 사이즈인데 네. 저희 건하고 고액 건하고 크게 사이즈가 다르게 되는데요. 그거는 이제 사용자가 그 지폐를 딱 잡았을 때 그 크기를 통해서 진위를 확인할 수 있는 그 역할이 될 수도 있기도 하고요. 그 이야기가 나와서 여쭤보고 싶은데 이게 시각장애인들도 만져서 판별이 되나요? 시각장애인을 위한 초강 요소가 따로 위조 방지 요소가 장치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제가 제일 궁금했던 게 그거거든요. 시각장애인들은 지폐를 어떻게 사용할까? 동전에 이제 그 도안이 돼 있으니까 만지면 알 수 있는데 그게 어느 부위에 있습니까? 옆에 보면은 여기 약간 이렇게 사선같이 돼 있죠. 저거? 느껴지네. 이게 만져보면 오돌토돌하게 느껴집니다. 이게 5개가 있네요? 5줄이 있어요. 근데 제가 가장 궁금했던 건 이런 거였어요. 예전에 들었던 게 북한 같은 경우에는 슈퍼노트로 이제 $100짜리를 국가 차원에서 만들려고 노력을 한다. 근데 어떤 한 나라가 정부 차원에서 위조 지폐를 만들려고 노력하면 당연히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못 만든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100짜리 지폐는 실제로 보면 되게 촌스럽고 이거 그냥 갱지로 만든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되게 우리나라 지폐보다 훨씬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못 만든다는 거잖아요. 미국 사람들 이렇게 주머니에서 돈 꺼내가지고 다 꼬깃꼬깃해져 있잖아요. 고액권들도 막. 맞아. 예.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은행권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위조 방지를 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이기 때문에 5만 원권 경우에도 이제 모션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 부분. 요 부분. 예. 저 부분이 이제 모션이라는 부분인데 이게 이제 $100때도 적용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걸 만들 수 있다는 건 우리나라 조폐공사에서 예를 들면 한번 미국의 $100짜리를 위조해보자 하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기술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쪽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했을 때부터 아니 너무 궁금했던 그러니까 아니 이 5만 원짜리에는 관심이 없고 그 복사라든가 이런데 계속 아니 너무 그 개인이 한다면 못하는 건 이해가 가는데 나라에서 아예 정책적으로 한번 만들어보자라고 하면 저는 그 막을 방법이 없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미래에 오히려 비트코인이라든가 새로운 어떤 화폐가 나올 거라 생각을 한 건데 그걸 못 만든다는 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거를 짐작했던 게 우리나라 조폐공사가 우리나라 돈만 찍는 게 아니고 다른 나라 돈도 찍어주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요? 예, 그 수입이 굉장히 커요. 돈을 만들어서 수출한다고요? 예, 그러니까 돈을 찍어주는 거예요. 거기다 기술력이 주면은 뛰어나기 기술력이 때문에. 뛰어나다는 거예요. 위조 그래서 방지 같은 이게 걸 돈을 해서 만들 수 있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기술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OEM 방식으로 찍는 거예요. 근데 제 알기로는 뭐 예를 들면 영국이나 캐나다 같은 경우는 한 47개국은 아예 플라스틱으로 그 화폐를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잘 구려지지도 않고 게다가 이제 위조 방지에는 되게 효과적이라는데 그런 걸 근데 따라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저 캐나다나 그다음에 영국, 캐나다 같은 경우에 이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플라스틱인데 이걸 이제 폴리머 은행권에 넣어가지고 플라스틱입니다. 이게 플라스틱이래요. 이게 질감이 다 진짜 신기했어. 이게 잘 찢어지질 않잖아요. 찢어지지도 않고 위조 방지에도 굉장히 탁월한 면이 있습니다. 이게 지갑이 물에 빠져도 잘 젖질 않아요. 아니 근데 이 위조 지폐 얘기 아까 나왔는데 위조 지폐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이 각국마다 다 뭐 있는 거죠. 확실하게 뭔지는 모르지만. 은행권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위조 지폐, 위조 방지를 위한 게 제일 큰 목적인데요. 위조 방지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은 숨바꼭질과 같은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면과 보이지 않는 면을 동시에 작업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위조를 확인하는 방법은 딱 3가지가 있습니다. 룩이라는 것은 그냥 한번 보는 시각적으로 보는 거, 그다음에 필 느끼는 거, 쉽게 촉각적으로 느껴지는 거, 그다음에 틸트라는 것이 이게 보면은 홀로그램인데 이 공감각적으로 이게
그 움직이는 예, 움직임으로 확인하는 방법. 이 세 가지가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근데 그 5만 원권 나올 때 사실 이게 음성적으로 많이 쓰일 것이다 막 많은 분들이 걱정을 했는데 그때 이제 반대로 아니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자연스러운 흐름이다. 우리나라는 아직도 더 고액권을 발행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었거든요. 실제로 이제 100달러짜리가 있고요. 우리나라 지금 환율로 따지면 한 12만 원 정도 되겠죠. 그리고 10,000엔짜리가 있고 지금 10만 원권이나 마찬가지인 거고. 그리고 유로화는 더 큰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유로는 500유로까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집에 아마. 못 써봤어요? 좀 형편이 어려워가지고요. 네. 가우스가 돈을 그걸 많이 주죠. 찌르세요. 그러니까 이런 고액권인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5만 원권이니까 10만 원권이 나와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저는 사실 좀 반대예요. 왜냐하면 10만 원권이 꼭 필요하냐라고 봤을 때 사실 생활에서 어떤 불편함이 좀 느껴지거나 뭐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게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앞서서 이야기했습니다. 화폐가 이제 점점 사라질 것이다라고 하는데 사라진다면 저는 우리나라가 제일 먼저 사라질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전 세계 어디 가도 우리나라만큼 카드를 잘 쓸 수 있는 나라가 없습니다. 그 단돈 뭐 10,000원짜리 한 장 없이 그 며칠을 돌아다녀도 내 지갑에 현금이 없다라는 사실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카드로 다 사용이 돼요. 그런 의미에서 그 지폐의 효용성이 점점 떨어지고 있는데 왜 지금 상황에서 고액권을 꼭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사실은 저도 거기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예.